전에 목차가 1번은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고 SQL 기본 및 활용이고 3번 가서는 SQL의 그 고급 활용 및 튜닝 나옵니다. SQL D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3번 챕터는 아예 안 풀입니다. 나중에 SQL P를 혹시 보시겠다 하시면 그때 보시면 되는 챕터라서 우리는 111쪽 아마 쪽 120쪽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한 130쪽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노랭이라고 해요. 이 책을 그 노란색 표지였기 때문에 노랭이 책이라고 하고 얘는 어려워요. 이거 난이도 되게 높아요. 난이도 상입니다. 상.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핵심적이랄까? 농축이 되어 있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포럼 이런 커뮤니티 한번 가가지고 노랭이 뭐 난이도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책이 더 어려웠다고 나와요. 책이 더 어렵고 시험이 쉬웠다고 나옵니다. 항상 이래요. 실제 시험이 좀 더 쉬웠어요 이러거든요. 노랭이 책에 있는 게 되게 좀 깊은 것도 막 다루니까 막 골치 아파요. 이 쿼리 하나 이해하는데 알아야 될 개념이 막 3개, 막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쭉쭉쭉 풀어나가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노랭이에 대한 이 풀이를 쭉 작성이 되었거나 그런 글은 또 찾기가 어려워요. 저랑 같이 이 학원에서는 이 문제집을 쭉 탐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살짝 훑어본 이론으로는 33번 문제까지 가야 되거든요. 쫙 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데이터 모델과 SQL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는 88문제 푸는 건데 83문제 푸는 거고요. 한번 2번 문제 그냥 저랑 같이 보시죠.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책으로 보셔도 되고 안 가져오신 분 위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지 않은 것, 모델링 이렇게 해서 설명에 대한 이론적인 게 좀 나와요. 그러면 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키워드가 항상 있습니다. 일정한 표기법,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별도의 표기법, 업무의 흐름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의미 등등이 있는데 해보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개념들 한 번만 더 다시 보니까 없어졌어요. 뭐뭐들이 있었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추상화, 표기법, 모호감, 그죠? 약속, 규약, 모델링은 데이터 관련인데 우리는 데이터만 보면 되고 유의점 좀 있었고 진행사항과 스키마 독립성, 오케이. 대강 이런 게 있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정한 표기법으로 하라는 거는 이 부분이죠. 표기법, 단순화 부분이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관리를 위한 것도 개념에 맞고요. 부합하고요. 여기가 틀렸죠. 내 맘대로 표기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별도의 표기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약속된 표기법, 규약에 맞는 표기법, 혹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 찾아주시는 거고요. 업무의 흐름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맞죠?
지금 이제 다 이 개념이잖아요. 정의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 문구들이 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 보시면서 익혀가는 이 방식까지 좀 같이 겸용합시다. 네, 그래야지 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번 문제는 또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적절치 않은 거 됐을 때 1번은 저기 개념이죠.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사 추상화의 의미 완전히 개념이에요.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답이긴 한데 뭐 잘 아직 모르겠어요. 못 들어본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넘어가 보자고요. 복잡한 현실의 표기법 뭐 제한된 언어나 표기법에서 단순화하고 있어요. 우리 표기법이랑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표현들을 지금 처음 보잖아요.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애매모호한 배제, 이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명확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화라고도 한다. 네. 그러니까 문제적 표현인 거죠. 네.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번에 이게 틀린 게 이제 마늘이 틀린 게 맞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그 개념이 좀 있냐면은 데이터 모델링이잖아요. 결국 이게 데이터 모델링은 해서 정의에 대한 것 중에서 시스템 구현을 포함한 업무 분석 및 업무 형상화 작업을 가진다. 이를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 정의에서 이것만 꼬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정의를 공부하고 볼 시간이 없고 다행히도 우리 이런 기출 문제에서 있죠. 이 문제에 나온 그 꼬는 그 부분 있죠. 그대로 나와요. 문제 은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꼬는지를 체크하면은 그게 곧 문제라서 얘를 보는 것보다 얘 보는 게 빠르다. 제 지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야 돼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번 찾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4번이 좀 나오려나? 지금 너무 앞에 조금 쉬워가지고 아마 안 나올 거거든요. 제가 좀 쳐드려야겠네. 5번 한번 볼까요? 5번. 데이터 독립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거래요. 자, 1번은 통합된 모든 사용자의 관점은 개념 스키마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자, 2번은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표현한다가 내부 스키마래요. 3번은 뷰 단계는 여러 사용자 관점으로 구성하는 개념 스키마라고 합니다. 4번에서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이래요. 을 고려하는 단계는 외부 단계와 개념적 단계이다. 계속 이다거든요. 표현 이다. 그 다음에 구성하는 개념이 이다. 이렇게 되는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데이터 독립성인데 그게 스키마였거든요. 스키마에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요. 3개의 개념 계속 가져가자고. 개념 외부 아니자. 외부 개념 내부였죠. 외부 개념 내부였거든요. 외부 개념 내부였고요.
이 개념 스키마를 논리 스키마라고도 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했었나요? 체크하고 갑시다. 여기 스키마에서 요거 이게 논리 스키마,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막 외부 개념 내부를 외워놨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논리 스키마 이런 거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논리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였죠? 우리가 배웠던 게 외부는 사용자에서 보는 거, 개념은 왔다 갔다 통합해주고 내부는 완전 DB였어요. 그래서 보면 사용자 관점 이러면은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냐? 이 표현이 좀 그래요. 우선 넘어가 보고. 자, 물리적인 저장. 이거는 쉽죠. 이건 딱 물리적 저장이니까 무조건 내부인 거죠. 자, DB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 단계에서 여러 사용자 관점, 또 사용자 관점 나왔죠. 사용자 관점으로 구성하는 것은 개념 스키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용자 관점이 외부였던 것 같은데, 그죠? 얘도 틀린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아. 1, 3번 다 틀렸네? 4번에 논리적 데이터를 고려하는 거는 뭐 외부 단계와 개념적 단계래요. 이거는 논리적 데이터 그 독립성인데, 데이터 독립성이 외부 내부 스키마. 4번은 맞아요. 내부 스키마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저장에 가까운 거라서 논리적인 거랑 약간 안 맞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얘를 생각하세요. 실제로 내가 저장하고 내가 그 하드에다가 0을 찍어내는 거. 그게 바로 내부 스키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 위에서 하는 거다. 확실하게 틀린 건 3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관점은 외부 스키마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렸는데 1번을 어떻게 봐야 될지예요. 사용자 관점은 내부 스키마 관련 있다 그러면은 맞다고 봤네요. 왜냐면은 통합하는 거였거든요. 왔다 갔다.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요거 통합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 대한 거 분명 여기인데 여기 관점은 이 개념 스키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라면 이거 딴지 걸 것 같아요. 문제 엄청 걸 거예요. 만약에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손 들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할 겁니다.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개념 스키마에 대한 그 정의에서 나온 걸 텐데 좀 너무해요. 이런 문제들은. 이러거든요. 조직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계책을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정의한다. 이런 느낌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해버리니 맞다고는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를 익히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문제 보면서 계속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 이런 식입니다. 네. 6번에는 저기 사용자 관점으로 통합한 6번 쪽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요. 표현만 하나 적어볼게요.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관점.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키마는 뭔가요? 이거 찍어야 되네. 물론 더 있긴 한데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개념이죠. 통합한다. 그래서 의미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예요. 스키마에 대한 게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4번 쪽에 중간에 표현 중에서 데이터 정의를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한다. 결국에 이 말이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잖아요. 그러면은 보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중복, 비유연성, 비일관성, 그리고 일관성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이거든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 유의점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지 한번 또 한번 보세요. 핵심 문장은 요거고요. 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설명드리라 우리가 그 중에서 딱 집어내시면 되고, 분리하여가 핵심이겠죠. 그럼 분리하여서 내가 유의하면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은 중복은 아니죠. 비일관성, 비유연성 중 하나인데 뭐였지 생각하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일관성은 내가 저장했을 때 동일하게 저장되는 거. 유연성이죠. 그래서 그 연계가 되면 안 돼요. 막 여기서 10을 저장을 했더니 이쪽에서 뭐 다른 게 또 저장 여기서 더하기가 막 실행돼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이 저장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듈화라고 하는데 별개로 계속 치는 게 오히려 프로그램에서는 오류를 줄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관성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의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거 하면 안 될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거예요. 피해야 할 거. 아니죠. 유의점이니까 주의해야 될 거구나. 죄송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죠. 아이고. 일관성은 해야 되니까 좋은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건 이런 거 피해야 돼. 아휴, 뭐야. 그러니까 의미가 제가 지금 이게 부정과 긍정과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설명할 때 헷갈려요. 7번 넘어가 봅시다. 7번. 7번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책이 필요할 것 같죠.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여기 있다. 요게 7번이거든요. 야, 7번 한번 풀어봅시다. ERD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아까 그냥 제가 훅 넘어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익혀보자고요. 대체 동그라미는 뭐고 저 짝대기는 뭐고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자고요. 그러면은 표기법은 IE네요. 그죠? IE고 옆에다 놓고서 봅시다. 그러면은 I에서의 동그라미가 하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딱 알아보는 거죠. 이 동그라미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필수죠. 맞아요. 동그라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또 헷갈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랑 똑같죠? 실선이니까 두 번째 요 친구랑 같네요. 주문이 필수라는 소리가 무슨 의미지를 한번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고객이 주문을 한다이고 주문은 고객인데 이 말은 고객 없는 주문은 없다.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무조건 고객을 필요로 한다의 필수인 거네요. 그걸 이제 표만 보면은 그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결시켜 줍시다. 그럼 지금 이게 뭐죠? 주문이 필수니까 얘는 고객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문장으로 한번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잘 풀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짝대기는 사실 뭐였냐면은 한 개냐 여러 개냐 그거거든요.
까치발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까치발이라 의미가 다수였잖아요. 다수니까 주문은 한 고객이 여러 가지의 주문이 가능한 거고, 근데 반대로 하나의 주문을 여러 명의 고객이 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보면은 1번에 한 명의 고객은 여러 명의 주문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 의해서 주문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에 의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한 개의 고객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이제 여기 부분인 거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인데 없으니까 맞는 소리가 되겠어요.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을 수도. 요게 이제 틀렸네요. 그죠? 주문은 무조건 필수로 한다. 동그라미의 의미를 반대로 그러니까 잘못 썼죠. 얘가 답인 거네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동그라미와 실선과 점성과 까치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번 여기 좀 있네요. 그 다음 8번 보시면은 지금 ERD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1976년 피터 첸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답일 리가 없어요. 무조건 맞아요. 넘기시면 돼요. 이런 설명에서 1977년 같은 거 안 냅니다. 예, 보실 거 없고 뭐 이번에 이거 순서 한번 외우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엔티티 먼저 만들고 그다음 배치하고 관계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관계면 기술하고 하는 거에 순위 지금 맞아요? 관계면 기술한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그 다음에는 표시하는 거였는데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표시해라 하는 식으로 갔었어요. 다음 3번은 지금 이렇게 8번에서 관계 명칭은 관계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은 가장 중요한 엔티티는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약간 순서대로 갑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8번에 3, 4번이 나오고 ER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골라보시면 이게 오른쪽 상단이 틀린 거예요. 왼쪽 위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마음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ERD 그리는 거 이런 클라우드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내가 그려요. 크리에이트를 해요. 여기다가 ERD를 만드는 건데 하고 추가해가지고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ERD를 내가 어디다가 놓을까 이거든요.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되나 싶은 건데 돼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이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다 놓자는 거죠. 왼쪽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하고 뭐 필요하다면은 아래쪽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 이 소리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시험 볼 때. 오른쪽 상단은 맞춰주시면 좋겠죠. 이제 9번 같은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엔티티의 이름 찾는 건데 S병원은 여러 명의 환자가 존재하고 각 환자의 이름, 주소 등을 관리해야 한다.
자, 어떤 엔티티로 묶을래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실전적이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로서 의뢰를 받았어요. 나 이거 지금 우리 병원 원장인데 데이터 지금 이거 만들어줘. 엑셀로 좀 만들 거야.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줘. 할 때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이에요. 테이블을 뭘 기준으로 하냐는 거야. 무슨 범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식별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식별. 이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으로 식별이 가능한가 질문을 계속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값을 찾는 게 일단 우선 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병원이 식별할 수는 없네요. 병원은 하나뿐이고요. 환자가 식별을 해요. 환자가 이름도 식별하고 주소도 식별을 합니다. 기준으로 삼으시면 환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항상 좀 다른 상황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에요. 저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식별하는가. 네, 환자입니다, 환자. 나머지는 사실 다 풀어봐야 돼요. 소리가 어려워가지고. 10번이 있는지 오늘은 이걸로 그냥 좀 찾으면서 해볼게요. 노랭이 10번이 44페이지 없어요. 10번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속성이 없는 엔터티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엔터티는 반드시 없네. 다른 엔터티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고 있죠. 객체 지향의 디자인 패턴에는 싱글턴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와 유사하게 엔터티는 한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4번에 데이터로서 존재하지만 업무에 필요 없으면 엔터티로 성립될 수 없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씩 계속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어요. 재정의한 문장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문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엔터티 특징 이렇게 나와요. 엔터티 특징을 제가 어떻게 짚어드렸었는지 또 한 번만 보면은 어디 갔어? 사라졌다. 여기로 다시 와서 볼게요. 쭉 내용 엔터티 있고요. 엔터티 특징이 유일한 식별자, 인스턴스 2개, 한계 속성, 업무 반드시 사용, 다른 수익 관계, 한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분류 같은 거 쭉 했고요. 명명규칙 했어요. 그렇게 많은 특징이 있는 것 같진 않죠? 이 정도 다 생각을 해 보시면서 문제 한번 보면은 속성이 없는 엔터티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석을 여기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맞는 소리입니다. 두 개의 인스턴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스턴스는 속성을 꼭 가지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엔터티는 다른 엔터티와 관계가 있어야 되네요. 최소 한 개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디자인 패턴의 싱글턴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거 다 안 읽으셔도 되죠. 다 필요 없어요. 앞에 거. 이와 유사하게 엔터티는 한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이상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예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져야 충분하다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 없으면 엔터티 성립될 수 없다도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게시글에 필요 없는 이상한 환자 엔티티 막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3번에 또 엔티티 관련한 명명 규칙이 나오네요. 엔터티 혹은 엔티티, 영어 단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엔터티라고도 하고 티티라고도. 자, 이름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능하면 약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한다, 그런 느낌이고, 현업의 업무 용어를 사용한다고. 자, 유일한 이름을 붙여야 된다. 4번에 엔터티가 생성되는 의미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죠. 유일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일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비슷합니다. 거의 뭐 기출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약어가 틀렸죠? 약어 무조건 찍으시면 돼요. 약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약어를 사용한다, 그것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약어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약어를 1번이 틀린 거고. 자, 현업의 업무 용어 이거 맞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 맞고요. 그 다음에 의미대로도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을 때, 엔터티 할 때 이렇게 규칙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보긴 했는데, 이 문제 한번 읽고선 맞추려고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되 빠르게 한번 딱 훑고 빨리 이제 기출을 계속 보면서 이 기출에서 나온 문장들로 정리한 개념들을 이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 들어있죠? 근데 쓸 때 진짜 키워드만 써놔가지고 활용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14번 같은 경우는 정의죠. 그냥 분리되지 않는 최소 단위가 뭐였죠? 그러면 했거든요.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속성이에요. 속성. 요거 중에서 또 하나가 조금 넘어서요. 어디냐? 32번 한번 보세요. 32번에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답 찾기 어렵지 않죠? 이 문제 꼭 나오거든요. 맞추라고 되는 문제가 몇 개 돼요. 그 중에서 도메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값의 범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정규화 아직 안 했는데 여기서 나와버렸네. 이런 거는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고 와서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조의 속성값, 파생 속성, 그런 거 한번 뜻에 맞게 찍어주시면 되고, 18번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모델의 개념을 쓰래요.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문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단가라는 속성 값의 범위는 100에서 10,000 사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뒤로 또 좀 더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런데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 용어 사전, 속성 사전, 그리고 4번에 도메인 나와 있어요. 이제 도메인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범위에 대한 건 항상 도메인인데 이 것에 대한 걸로 그 문제 하 단위도 문제 있죠. 상중 하중이 하 문제에서 꼭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속성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저 19번도 보자. 19번 마찬가지로 속성의 명칭 좀 다르네요.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으로 보시면 되고 핵심만 써보면은 자, 약어 사용은 가급적 제한한다가 있고요. 속성의 서술식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장 되게 길어요. 실제 문제는. 여기서는 엔터티가 여러 개인데 그 엔터티별로 동일한 속성명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4번에서는 쭉 쓰다가 가급적 해당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을 이용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속성의 명칭 부여 방법. 엔터티의 명칭 부여, 속성의 명칭 부여. 명칭 부여하는 게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인스턴스에는 명칭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게 없었고 엔터티의 명명 부여랑 속성의 명명 규칙이 좀 있었어요. 두 개 근데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의 명명 규칙은 없어요.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성 명칭이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면은 이제 그 공부했던 거를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 해보시면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볼까요? 속성 명명 규칙 데이터. 약어 사용은 제한한다 했으니까 맞죠? 서술식 용어도 사용을 하지 말자는 그 자제가 맞죠? 엔터티별로 동일한 속성면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라는데 유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쓰시면 안 돼요. 엔터티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예를 들어 제목 무슨 제목 주문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주문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분명히 주문 코드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의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그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좀 유일한 고유한 데이터가 될 거고 다른 엔터티는 다른 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안 좋죠. 가급적 해당 업무 사용하는 거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음, 20번 넘어오시면은 요 2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 문제예요. 이거는 SQLD에서 좀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SQLD 웬만한 개념 문제 다 내가지고 자꾸 갖고 와요.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에 있는 개념들이 좀 아니거든요. UML 같은 거는 다 정척이 나와요. 연관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 답만 알려드리면은 4번이 이렇게 적혀 있죠. 오퍼레이션에서 파라미터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름 관계는 소스 코드에서 멤버 변수로 선언. 이거 하려면 좀 코드를 알아야 되는데, 자바 같은 거, 파이썬이든 하실 때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의존 관계가 파라미터로 가는 거고요. 연관 관계가 멤버 변수로 가는 거예요. 멤버 변수. 그 파라미터 언제 썼냐면 우리 함수할 때 썼고요. 파이썬 기준으로 해볼까요? def 여기 함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a나 a 뭐 b 이런 거 썼었어요. 이때 말하는 이 a, b가 파라미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 a, b한테 우리가 함수 설정할 때 1, 2 이렇게 주는 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파라미터, 얘는 아규멘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개념이고 파라미터는 받는 개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결해가지고 주고 하는 거를 이제 의존관계라고 하는 거고, 멤버 변수는 변수 하나 놓고 F는 10이래요. 그리고 10에 대해서 여기 프린트 F도 쓰고 또 다른 데서 저기 함수 같은 데서도 F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됐고요. 그 변수를 계속 갖다 쓰고 있어요. 연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존이 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에 대한 거 가지고 서로 쓰고 있는 건데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건 근데 넘어가셔야 됩니다. (21번에) 관계차수 나왔는데요. 우리 관계차수 중에서 여기인데 제가 그냥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죠.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개념이니까 보긴 해야겠다.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가자.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보고 계세요? 자, 1번은 관계는 존재적 관계와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한 관계로 분류가 된다. 자, 2번은 관계 표기법은 관계명, 관계 차수, 식별성이 있다 이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서와 사원, 엔티티 관계는 소속, 그러니까 존재적 관계이다 이러고 있죠. 존재적 관계 예시다 이러고, 4번은 주문과 배송 엔티티 관계는 여기에 지금 행위에 의한 관계 예시다가 보기예요. 3번이랑 4번처럼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예시를 이게 여기 있죠. 이 예시를 제가 아마 문제에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제 예시 자체가. 그러니까 금방 보이셨을 건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죠. 부서와 사원은 각각 독립적인 거고 주문을 해야 배송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존재적 그래서 행위, 존재 행위로 나뉜다는 거 맞고요. 이게 이제 2번이 틀린 건데 표기법에 이렇게 돼요. 관계명과 관계차수와 관계선택사. 관계명은 포함인지 소속인지를 동사로 쓰라라고 하는 그거였고요. 1대1, 1대 m이 차수고 관계 필수 선택에 대한 것이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이름을 각각 다 붙여놨죠.
그래서 23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1대 m과 같이 엔터티의 관계를 뭐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했을 때 얘가 관계명, 2번은 관계차수, 3번이 관계선택사함, 그리고 관련 없는 이상한 거, 관계정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요. 되게 쉬운 문제. 나오면 차수 골라줍니다. (24번에) 그 명사 보이죠? 명사 3번 쪽에. 아, 이게 틀린 거예요. 아, 그리고 동사로 가기로 했잖아요. 여기 그 24번의 문제가 요거 4개 딱 주고요. 1, 2, 3, 4 딱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동사 부분을 명사로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명사로 바꾼 거 제가 제가 그 응시할 때도 진짜 명사 나와가지고 이제 속으로 호재를 물으면 아싸 하면서 딱 찍고 넘어갔죠. 그럼 읽지도 않았어요. 명사 보고 바로 찍고 넘어갔어요. 그런 문제였고요. 25번도 똑같은 문제죠. 한번 매칭 시켜가지고 찍어보시면 되고 22번은 논리 스키마라서 똑같습니다. 같고 주식별자 좀 볼까요? 28번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8번. 예시가 나온 게 생각보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28번이 그렇게 어렵다고 본 것 같진 않네요. 28번은 그림이 필요한데 28번에 1번은요 지금 사원번호랑 주민등록번호 있고요. 2번은 이름이랑 사원번호, 주민번호, 사원번호, 1년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식별자로 적절치 않은 것인데 여기서 얘가 식별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 거 하나씩만 식별자예요. 네모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식별자가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 이름, 장소 또 여기 있나? 이쪽에 있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엔터티 쪽에 있나 보구나. 아까 분명히 뭐 장소 이런 걸 봤었는데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식별자 독출 기준으로서 명칭, 장소, 이름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하고 있어서 틀렸어요. 저 개념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